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2022년 상반기 IBK 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소서 첨삭 신청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잠시 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댓글이라든지 제 영상 더보기란에도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무료 자소서 첨삭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소서 항목은 총 5가지고요. 200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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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항목은 2400바이트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맨날 말씀드리지만 바이트랑 글자 수는 다르니까 이 부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는 전체 항목에서 두 갈씩과 문단 나누기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 문단 나누기랑 두 갈씩은 해주시고 저한테 첨삭 요청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당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고요. 두 갈씩과 문단 나누기는 필수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이 없는 항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또한 이거에 대한 정답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금융의 전문가들이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가서 그 고객이 핵심 고객이 아니라 다른 계층이라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객이 핵심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뭘까로 파고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항목이긴 할 것 같아요. 요즘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이해도가 높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행 한번 써볼까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은행의 고객층은 누구고 은행이 어떤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고 이런 핵심 산업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업의 핵심 고객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IBK 기업은행만의 핵심 고객을 빌드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핵심 고객을 선정할 때 내가 가진 경험과 역량으로 접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래 핵심 고객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역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래 핵심 고객은 얘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거는 자소서 쓰는데 막힐 뿐더러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소서는 항상 나의 중심적으로 쓰면서 이 기업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의 경우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노력을 했다, 다분히 노력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반드시 언급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IBK 기업은행 회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 본인이 해당 태도를 갖추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라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문단 나누기도 해당 항목도 필수고요. 정답이 없는 항목이라고 1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역시 기업은행 회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업무 태도, 제가 지금 단순히 생각해도 10가지, 20가지, 3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하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러프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업은행 행원으로 중요한 업무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그 접점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어떠한 업무 태도인지 언급하고 간략하게 왜 그렇게 생각한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요. 길고 장황한 설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업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Y가 나오면 왜 이런 업무 태도가 중요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가 나오면 길어질 뿐더러 전달력이 떨어지고 해당 항목에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추었는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어떠한 업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언급하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어떠한 업무 태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행 후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본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 가장 도전적인 과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과 문단 나누기는 또 이것도 필수고요. 채용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지원한 채용 분야에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업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도전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도전적인 과업은 이건 역시도 정답이 없어요. 누가 봤을 때는 보편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이런 과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도전적이다라고 좀 새롭게 제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너무 단순한 과업, 그러니까 내가 채용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두루뭉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필수 과업 중에 하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도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하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더니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동의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과 협업, 이런 경험이 IBK 기업은행에 어떻게 활용될지 일단 두 가지가 문단 나누기에 해당 항목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죠.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라고 하니까 다들 갈등이나 의견 차이, 여기에 강조해서 쓰는 건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관 혹은 이해관계가 달랐는지를 심플하게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갈등 상황이나 의견 차이를 막 강조하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이 다른 어떠한 구성원과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은 두 가지씩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갔는지, 내가 막 주도적으로 무조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갈등을 봉합했고, 내가 막 리드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의 과업이나 목표를 위해서 상호 간에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협업 과정은 무엇인지, 그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나 결과를 얻었는지,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기업은행에 어떠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강조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글자 수를 대부분 채우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 항목에서는 결국은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무엇을 배웠고, 기업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내용으로도 글자 수를 채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항목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 입행에 대한 의지와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여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지원자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차라리 키워드를 뺐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모의 면접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듣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말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정말 많이 흔하게 하는 건데, 키워드를 넣었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키워드를 넣으면은 결국은 드러낼 수 있지 않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좀 아쉽고요. 일단 그래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나 역량이 있었는데 위의 항목에서는 좀 보여주기 애매했던 소재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키워드들을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가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상만 쓰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가상현실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내가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해서 하면 좋은데, 키워드를 2개 이상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라고 일반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묻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키워드를 조합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업은행이 나는 오고 싶다, 이런 강점이 있다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질문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지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자칫하면 질문을 어렵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은 최대한 심플하게 물어보면 돼요. 질문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고 난이도 높게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심플하게 구성하되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이나 재작년들보다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내가 있었던 그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근거, 방법, 그런 극복을 통해서 얻은 거, 기업은행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제 앞에 부분보다는 결론 부분에 좀 더 힘을 줘서 작성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상황이나 사례는 간략화를 하고 내가 이를 통해서 배운 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영상에 올렸지만 이렇게 제가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자소서도 떴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제 서포터즈 활동까지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첨삭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